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투자 방안들 함께 찾아보면서 포트폴리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아 FA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미국 증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은 다우 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우 종합지수 전일 대비 0.45% 하락했죠. 24,180.64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보시면은 역시 전일 대비 0.37% 하락해서 2,629.57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큰 낙폭을 기록했던 IT주들이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기에는 끝내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역시 전형적인 장 초반에 매수세가 몰리다가 장 후반에 다시 매도세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은 좀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제 개혁안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나올수록 IT 섹터들이 압박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전일 대비 0.19% 하락했죠. 지금 6,762.21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마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지난주부터 투자자들이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안에 반응해서 좀 투심이 개선되면서 좀 매수세가 늘어나는 듯한 게 보이다가 IT 섹터가 지금 한 주 동안 거의 4%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금융주는 3%나 상승하는 이런 대비되는 모습도 좀 보여주었는데요. 경제 지표도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 10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전월 대비 8.6%나 지금 급증하면서 이번에 4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역시 지금 57.4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시장 전망치인 59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지금 오펙의 감산 합의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해지면서 상승하는 듯 했으나 역시 또 막판에 미국의 셰일가스 증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지금 WTI 1월 인더분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3% 아주 소폭 상승했죠. 배럴당 57.62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함께 좀 살펴봤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시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준만 FA와 함께하도록 하죠. 네, 어제 상해종합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다가 가까스로 3,300선을 지켜냈습니다. 어제 0.18% 하락한 3,300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행히도 3,300선은 지켰지만 지금 121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라 조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이슈로는 4일 중국 국무원의 군공업 개방 소식에 일부 군공업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내년 주식시장에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4천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에 은행, 채권 등의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백마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일부 백마주들이 초반에 상한가를 나타내는 등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심천 증시는 좀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 무려 1.89% 하락한 1,86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창업판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무려 2%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증감의 규제 발언 때문인데요. 증감에는 무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주식수를 늘리는 종목을 이용해 대주주의 제한을 회피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핀테크와 연계한 자동매매 등의 투자 등의 요인이 주식시장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증감에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거기에 거래소가 대형 뮤추얼 펀드의 오후장 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는 루머도 시장에 돌았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단기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인데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신다면 중기적인 전망은 아주 좋기 때문에 좀 잘 참고 버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현황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애플과 오량액 그리고 BOE와 BH, 아도비 시스템과 로반전기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 17%, 32%, 50%, 27%, 15%의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아 FA의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과 중신증권 타이거 200과 VNQ, 스타벅스, 넷플릭스 가지고 있고요. 각각 10.25%, 13.95%, 5.59%와 1.6%, 6.51%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T는 1.52%, LIT는 5.83%, BOTG는 8.58%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어제와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지 이제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회가 좀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 1년째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네. 일단은 저는 1년 전, 어제 첫 방송을 시작했고요. 네. 그때 성강통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느낌보다는 저는 숫자 위주로 좀 자꾸 생각이 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누적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홍콩 시장이랑 뭐 상해 시장까지 성강통뿐만이 아니라 후광통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누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대략 그러니까 상해 종합지수보다 좀 심천 쪽이 상승률이 좀 낮았습니다. 심천 쪽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장 초반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대비해서 한 0.6% 정도 상승해 있는 반면에 상해 종합지수는 거의 1년 동안 한 3%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더 상승했던 확실히 그런 장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시작하고 딱 일주일 만에 중국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가 12월 12일 딱 12월 12일이었는데 그때가 제 생일이라서 좀 더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생일이신 거 지금 예고하시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상해 지수가 좀 더 상승한 모습 나타났는데 생일 선물이 인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자, 홍주만 FA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딱 네. 1년 전 오늘이 방송 처음 시작한 날이었는데요. 네네네. 좀 돌아서 보면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 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추천 성광통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만약에 제가 다 샀다면은 지금쯤 아주 높은 수익을 기록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슬프고요. 그만큼 중국 증시 올 한 해 좋았다. 그리고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중국 증시 좀 할 맛이 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다면은 뭐 그때도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 높은 수익률 보여서 뭐 중국 증시 좋았다, 수익률 좋았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대형주 위주로 상승장이 이어졌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주제나 종목이 좀 기억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현재 종목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거 저부터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은, 저는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중신증권이었죠. 저희가 중신증권 일단 차트 같이 보시면서 좀 보면은, 중신증권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매수가가 16.92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주가가 8월 달에 한번 하락 이후에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요, 19.27위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14% 이상은 아마 수익이 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있는 중국 주식 입문용 종목이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첫 방송 때 중국이 가진 두 개의 버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1, 2선 도시와 3, 4선 도시의 어떤 소득 격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3, 4선 도시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격차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전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종목이 중신증권이었었고 지금 현재 패시브 포트폴리오에서도 가져가는 종목 되겠습니다. 홍주만 FA는 어떤가요? 네, 저는 네.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가장 아쉬운 종목인데요.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제가 이때 12월 27일에 88달러 뭐 그때쯤에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168.96달러로 거의 100% 넘게 상승한 적도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엄청난 실적 성장, 뭐 모바일 거래, 온라인 쇼핑몰 이야기하면서 왕홍 이야기도 좀 해드렸었고요. 거기에 인공지능 개발도 하고 다방면으로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도 알리바바는 정말 투자하기 좋은 회사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결국 저는 알리바바 매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 참 아쉬운데요. 지난 주가가 거의 1년 동안 100% 가까이 상승한 것 이상만큼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앞으로도 더 높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는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이렇게 좀 저희가 살펴봤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 EM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EM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하고 대비되는 그런 상황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먼저 보시면은 EM 어제 지금 0.07% 하락했죠. 45.9달러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하락세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매수가가 일단 좋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 계속 두 자릿수 수익률 내주고 있습니다. 뭐 빠질 때 적게 빠지고 오를 때 똑같이 올라줬던 아주 효자 종목이다. 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올해 2017년 들어서 지금 신흥국 증시가 대략 33%나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이게 선진국 상승률을 거의 14%나 아웃퍼폼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 비율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익 실현도 적당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2018년 한 3, 4분기까지는 충분히 들고 갈 만하다.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EM 그대로 좀 가져가겠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의 경우에는 올해 급등한 섹터 그리고 이익 실현에 대한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만 FA는 어떻게 보나요? 네, 네. 저라면은 좀 운영을 타이트하게 좀 액티브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신흥국 대표 종목들을 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도 결론적으로는 김민하 FA와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신흥국 통화 정책이 여전히 확장적이라는 점, 거기에 따라 실질 금리는 하락할 것이고 중국같이 기업 부채가 많은 나라는 좀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경우 부동산 재고가 최근 2년 동안 크게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거는 지금 사이클상으로 중기 수준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실적이 여전히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펀드들의 신흥국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봤을 때 비중 5% 정도면은 그냥 충분히 들고 갈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 시장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일단 동의하시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스타벅스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은 지난 7월달, 6월달부터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지난 6월에서 7월 내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한번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점차 주가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어제 주가 보시면은 지금 전일 대비 0.99%, 1% 또 상승한 모습입니다. 상승하면서 다른 IT주들과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59.34달러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다른 트렌드했던 그동안 종목들, 그러니까 IT 대형 기술주들과의 어떤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차트 보시면 일단 21선 지지받으면서 꾸준히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지금 60달러 선이 아주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60달러 선 넘어서게 되면 52주 최고가였던 64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했었던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좀 유효하게 봐도 되나요? 네. 계속 유효하게 보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미 쪽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 같은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 좀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여전히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인데 지금 올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시장 매출 증가율이 매장 매출 증가율이 2%인데 반해서 중국 혼자 8%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 거는 기대가 좀 많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 점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만 FA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스타벅스 네네. 보유할 만한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비중은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지루한데 이건 아마 김민하 FA가 저한테 커피 쿠폰을 안 줘서 이렇게 좀 된 것 네. 같은데요. 최근 스타벅스가 중국 상해에 최대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난징시루에 위치한 이번 매장은 넓이가 3만 피트인데요. 무려 축구장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은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보다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김민하 FA가 좀 이야기했던 부분과 많이 비슷한데요. 2021년까지 중국에 5,000개 이상의 매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분들은 좀 중국 내 매장 증가율 보시면서 좀 즐겁게 홀딩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BH 비중 5% 이익 실현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익 실현하는 종목 있나요? 네, 오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아도비 시스템즈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잘 가다가 좀 미국 나스닥 기술주의 매도세로 주가가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비중 5% 가지고 있죠. 전량 오늘 이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미국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도비는 전량 이익 실현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추매해서 조금 놀랐었던 종목이었습니다. BOE, 그 뒤로 어떤지 좀 살펴보죠. 네, BOE.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매 아주 정말 잘했습니다. 추매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5일선이 다시 상승하면서 그걸 따라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장기 이평선도 여전히 우상향 추세로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BOE는 앞으로 다시 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 증시의 변동성은 저희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럴 때 좀 과감하게 진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홍준만 FA 포트폴리오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중국 증시는 다시 한번 진입할 만한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사실 김민아 FA 입장에서 중국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할 의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저는 이제 패시브를 운용하니까 네네. 포트에 과감하게 편입은 못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거 이익 실현하면서 한두 종목 정도 편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1등주 위주로 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말씀 어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방송하시면서 이야기하셨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언급하셨잖아요. 1등 기업, 1등주를 중심으로 좀 더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만 FA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네네. 김민아 FA가 확실히 저런 면에서 시장을 좀 잘 보는 것 네네네. 같은데요. 저도 네. 중국은 지금 들어가신다면 1등 기업, 네. 1등주 위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한적인 예가 귀주모태주인데요. 올해 주가 거의 2배 이상 상승했고 BOE도 많이 올랐죠. 네. 지금 중국 쪽 들어가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꼭 1등 기업, 1등주 위주로 잡아서 구성을 하신다면 내년도에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BH, 아도비 각각 5%씩 이익 실현했죠.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당연히 현금 비중 안 들어서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 말로만 기회다 하고 있는데요. 그 기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편입 종목 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저희가 편입 종목들과 수익률까지 함께 좀 기대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저희 가지고 있던 종목들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